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이것도 계속 개정이 되니까 꼭 최신 버전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굴착공사 재해 방지를 위해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주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질조사 해야 되는 부분하고 굴착 작업 종류가 있어요. 인력 굴착, 그럼 기계 굴착이 시험 문제였죠. 발파에 의한 굴착, 옹벽 축조를 위한 굴착, 깊은 굴착 작업,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기존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굴착 작업, 그리고 안전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붕괴 형태가 시험 문제였죠.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사전 조사 내용부터 해볼게요. 지질 조사 등에 대한 거는 이제 사전 조사와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중의 조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사전 조사에서 기본적인 토지를 조사를 하고 지하 매설물을 조사해서 안전 조치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토질에 대한 조사는 뭘 하냐면 조사 대상은 지형, 지질, 지층, 지하수, 용수, 식생을 하고 그 조사 내용으로는 주변에 이미 절토된 경사면의 실제 조사를 하며 지표, 토질에 대한 답사 또는 조사를 함으로써 토질의 구성, 토질의 구조, 지하수 및 용수의 형상 등의 실제 조사를 하고 사운딩, 시추, 탄성파 조사와 같은 물리탐사, 토질 시험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항상 굴착 작업에 나오는 게 지하 매설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 케이블, 건축물의 기초 등의 지하 매설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꼭 굴착 작업을 할 때 안전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미 앞에서 이 조사한 요 3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시공 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이 사전 조사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업 계획을 검토를 다시 해서 공법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예요. 굴착 작업에는 인력 굴착, 기계 굴착이 이제 시험 문제였고요. 발파에 의한 굴착, 옹벽 숙조를 위한 굴착, 깊은 굴착 작업,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 기존 구조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 굴착 작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력 굴착이고요. 인력 굴착 같은 경우도 단계가 준비, 작업, 절토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트렌치 굴착, 기초 굴착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공사전 준비로서의 준수 사항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굴착 작업할 때 요거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전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 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와 시작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항은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 대책,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 흙막이 지붕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전 준비로서의 준수사항은 작업 계획,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공사 물량 및 공기에 따른 근로자의 소요 인원을 계획하고 굴착 예정지의 주변 상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설, 제거, 거치 보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시가지 등에서 공중재해에 대한 위험이 수반될 경우에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지하 매설물 등의 지하 매설물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작업에 필요한 기기, 공구 및 자재의 수량을 준비하고 반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획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정된 굴착 방법의 적절한 토사 반출 방법, 계획, 관련 작업을 사용하는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흙막이공, 형틀공, 철근공, 배관공 등의 책임자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수기 신호, 무선통신, 유선통신 등의 신호 체계를 확립하여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요. 지하수 유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일 준비로서의 또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 장소의 불안전한 상태 유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사용하는 기기 공구 등을 근로자에게 확인을 시키며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및 복장 상태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확인 조치를 해야 되고 근로자에게 오늘의 작업량, 작업 방향을 설명해주고 작업의 단계별 순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교육을 해서 주지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꼭
작업구역에 이제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위험 작업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꼭 출입금지 조치. 굴착된 흙이 차량으로 운반될 경우에는 꼭 통로를 확보하고 꼭 굴착자와 차량 운전자가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위험 방지 조치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사 운반 차량하고 굴착 차량하고 서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한 거기에 이제 작업자가 사이에 껴서 충돌이라든지 끼임, 접촉사고 이런 게 나면 안 되니까 꼭 신호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인력 굴착에서 그 굴착 작업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제 안전 담당자를 지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며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굴착만의 높이와 길이를 꼭 준수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고 굴착면과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하며 굴착면과 굴착 심도 기준을 준수해서 작업 중 붕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굴착 토사나 자재 등을 꼭 경사면 및 토르벽 천단부에 쌓아두어서 적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근로자가 깔려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단부 주변에 적재 금지, 매설물, 장애물 등을 꼭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며 꼭 유입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수 시설을 해서 그 유입수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수중 펌프나 벨트,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꼭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감전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그 안전보건 규칙에 대해서 그 618조에서 645조까지 해당 내용이 있는데요. 요 대부분 그 내용은 그거였죠. 밀폐 공간에 대한 작업 계획,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그 부분이 있고 그 밀폐 공간 작업 시작 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확인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환기, 인원의 점검, 출입의 금지, 감시인을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추락으로 인한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대 착용, 대피용 기구의 비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준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도시가스 노출, 메탄가스의 발생 우려가 있다면 꼭 화기를 사용해서는 이제 폭발 사고나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꼭 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화기 사용 금지라는 부분인 거죠. 인력 굴착 작업을 할 때 절토 시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뭐냐면 상부에서 북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금지, 상하부 동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금지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낙하물 방호 시설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고 작업 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를 하지 않으며 신호수 및 담당자를 배치해서 꼭 상하부 동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굴착면이 높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굴착을 하고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 2m 정도로 한다. 사면 경사 1대1 이하로 하고 굴착면에 2m 이상일 경우에는 꼭 안전대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며 부석이나 붕괴하기 쉬운 집안은 적절한 보강 조치를 한다. 급경사에는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하여야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상하부를 지지하고 고정시키며 장시간 공사 시에는 비계 등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용수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서 꼭 배수 및 작업 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 용수 처리 배수 처리 조치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우천 또는 해빙으로 토사 붕괴가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꼭 작업 전에 점검을 하고 굴착면 천단부 주변에 아까 그 적재 금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적재 금지 중량물의 방치를 금하며 건설기계 통과할 때도 꼭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고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를 한다라고 하면 경사면을 가만히 쌓기라든지 비닐 덮기를 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발파 안반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낙석 방지용 방어망을 부착하고 몰타를 주입을 시켜다든지 그라우팅, 록볼트 설치를 해서 꼭 낙하해서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라고 하는 거죠. 방호시설 설치. 안반이 아닌 경우에는 경사면에 도수로 산마루 축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3자가 근처에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방지 조치로 안전시설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고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양단면에 스크리닝을 설치하여 토사의 전락을 방지하도록 한다. 트렌치 굴착할 때 준수사항인데요. 그 인력 굴착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준비 작업, 절토, 트렌치 굴착, 기초 굴착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트렌치 굴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통행자가 많은 장소에는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호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 표지판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야간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하고 눈에 잘 바를 수 있는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형광 벨트를 설치한다든지 경광등을 설치한다. 굴착 시에는 원칙적으로 안전하게 흙막이 지붕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1.5m 이하로 굴착을 한다라고 하면 설치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분이 많거나 그 지체형 집안인 경우 아니면 차량이 통행하거나 붕괴하기 쉬운 경우에는 꼭 반드시 흙막이 지붕을 설치하라고 하는 부분과 굴착 부분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굴착 깊이가 2m 이상이라고 하면 그 폭은 굴착 폭은 1m 이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흙막이 널판만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널판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땅속에 이제 그립장을 확보하여 이제 묻으라고 하는 거죠.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로 펌프로 배수를 하고 흙막이 지붕을 설치한다. 그리고 굴착면 천단부에는 적재 금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굴착 토사라든지 자재 이런 거를 적재하면 그게 무너져서 그 굴착 안쪽으로 무너져서 이제 작업자가 다칠 수 있으니까 굴착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좀 많이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항한다라고 하면 꼭 장비 통로를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라. 파쇄하거나 견고한 집안을 분쇄를 한다. 브레이커 등을 이용해서 하면 진동 방지할 수 있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요. 컴프레셔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꼭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컴프레셔를 설치를 하고 벨트 컨베이를 이용해서 굴착 토사를 반출을 한다라고 하면 굴착토를 반출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기울기는 완만하게 하고 표준 30도 이하, 안정성이 있으면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며 가대 등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굴착면에 가깝도록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깝도록 설치를 하고 작업 장소에 따라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벨트 컨베이를 이동할 경우에는 꼭 작업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이동을 하며 전원 스위치, 내연기관 등은 꼭 반드시 단락 조치를 한 다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회전 부분이잖아요. 그 컨베이어가 회전하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회전 부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 조치를 하고 그 긴급한 상황에 꼭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있어야 된다. 큰 옥석 같은 석계를 적재시키지는 않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만약에 할 경우는 그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베이어 양단부에 스크린 등을 설치를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 조치를 해야 된다. 지하 매설물 즉 가스관, 상하수도관, 케이블 등에 대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작업 책임자한테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 방어 조치를 한 다음에 굴착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매설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바닥면의 굴착 심도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면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이라고 하면 작업자가 하부에 있다가 위로도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사다리 계단 등 승강 설비를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굴착된 내 도락 내에서 휴식은 금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굴착 낸 도락 내에서 휴식을 취하면 안 되고 매설물을 설치하고 뒷체험을 한다라고 하면 30cm 이내마다 충분히 다지고 필요시 물다짐 등 시방을 준수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과 작업 도중 굴착된 상태로 작업을 종료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안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방어물을 설치를 하고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서 꼭 제3자가 출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제3자의 출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인력 굴착 중에서 이제 기초 굴착 부분인 거고요. 기초 굴착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사면 굴착 및 수직면 굴착 등 오픈컷 공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표면을 개방한 상태에서 굴착을 하고 구조물을 설치해 나가고 다시 복토해 가는 방식인 거죠. 그 오픈커트 공법에 있어서 흙막이 벽 또는 지보공 안전 담당자를 필히 선임하고 구조 특정 및 작업 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그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며 버팀재를 설치하는 구조의 흙막이 지보공에서는 스트러트, 띠장, 사보강재 등을 설치하고 하부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 기계 굴착과 병행하여 인력 굴착을 한다라고 하면 작업 분담 구역을 정하고 기계의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담당자 또는 기계 신호수를 꼭 배치하도록 한다. 버팀제, 사보강제 위로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통행을 할 경우는 꼭 폭 40cm 이상의 안전 통로를 설치를 하고 그 통로에는 표준 안전난간을 설치를 하며 꼭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스트러트 위에는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지보공으로 충분히 보강을 해야 되고요. 배수 펌프 등을 이용해서 그거를 해서 그 용수 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고 용출수가 발생할 경우에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작업 책임자한테 알리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표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꼭 차수 시설을 설치하고 경사면에 추락이나 낙하물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하며 작업 중에는 흙막이 지붕의 시방서를 준수하고 스트러트 또는 흙막이 벽에 이상 상태가 발생한다면 이상 토합이 발생을 한다면 지보공 또는 벽의 변형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서 꼭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꼭 여기에서 그 굴착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 점토질과 사들토의 경우에는 꼭 휘빙과 보일링 현상에 대해서 꼭 사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2절 기계굴착인 거고요. 일단 굴착 작업 종류가 인력굴착, 기계굴착, 발파굴착, 옹벽 축조를 위한 굴착, 깊은 굴착, 그리고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와 기존 구조물이 인접해서 있는 경우에 굴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기계굴착인 거고요. 그 기계굴착에서 그 정비 기록표가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었죠. 그 준비를 보면 기계에 의한 굴착 작업을 할 때에는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사의 규모, 주변 환경, 토질, 공사 기간의 조건을 고려해서 꼭 적절한 기계를 선정을 해야 되고 작업 전에는 그 기계의 정비 상태를 정비 기록표 등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점검해야 한다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 상태, 타이어 및 궤도 차륜 상태, 경보장치 작동 상태, 부속장치의 상태가 있고요. 정비 상태가 불량한 기계는 당연히 투입해서는 안 되고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 노폭, 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굴착된 토사의 운반 통로, 노변의 상태, 노폭, 기울기, 회전 반경 및 교차점, 장비의 운행 시 근로자의 비상대피저 등을 대해서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력 굴착과 기계 굴착을 병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 범위와 작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요. 기계가 작업하는 그 곳에 그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꼭 방호 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발파 붕괴 시 대피 장소가 확보되어져 있어야 되며 장비 연료 및 정비용 기구 공구 등의 보관 장소가 적절한지 확인을 하고 꼭 자격을 갖춘 자가 운전을 해야 하며 굴착된 토사를 덤프 트럭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때에도 유도자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해둬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기계 굴착 작업 시 작업 중에 이제 준수해야 할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자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보호 착용해야 되겠죠. 운전자 외에는 승차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운전석에 승강할 때는 승강 장치를 부착해서 사용을 해야 하며 운전을 하기 시작 전에는 제동 장치 및 클러치 등의 작동 유무를 확인을 하고 통행이나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유도자를 배치해서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을 할 때는 규정된 속도로 적격 용량을 초과해서 가동을 하면 안 되고요. 연약 집안이라든지 하면 거기에는 담당자를 배치해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해라. 기계 주행료는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노면의 다짐도가 충분하게 하고 제수 조치를 하며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청소에 유의해서 필요한 장소에 담당자를 배치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매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줄파기 등의 인력 굴착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계 굴착을 실시를 하고요. 매설물이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인 깽이나 지하실 같은 경우는 꼭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해서 붐을 이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회전 반경, 높이 제한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하고 유도자 신호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탈면 선단부 주변에 굴착된 토사나 재료 등을
재료기구 이런 것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너져서 아래 하단에 하부에 있는 근로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첨단부 주변에 적재 금지. 위험 장소에서는 장비 및 근로자, 통행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해라. 만약에 장비를 차량으로 운반한다라고 하면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고 널판지로 된 발판 등을 이용해서 적재를 한다라고 하면 장비가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한 기울기, 폭 두께를 확보해서 그 발판 위에서 확보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발판 위에서는 절대 방향을 바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작업의 종료나 중단 시에는 장비를 평탄한 장소에 두고 버킷 등은 지면에 내려놓아야 되겠죠.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퀴에 고인목을 설치를 해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라. 장비는 당연히 그 작업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외적인 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장비가 이상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 점검해서 수리하고 그 부속 장치를 교환하거나 수리할 때는 꼭 안전 담당자를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착물을 들어 올리고 작업할 때에는 꼭 그 점검할 때도 항상 감시자가 그 작업지휘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이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을 사용하냐 안 하냐 그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지주, 안전블록 꼭 사용하도록 한다. 작업을 종료했다. 그러면 장비 관리 책임자는 열쇠를 보관하도록 임의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낙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라고 하면 장비에 꼭 헤드가드, 그 안전보건 규칙에서 보면 그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낙하물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하기 위해서 꼭 헤드가드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낙하물 방지 조치 그 부분에서 여기서도 이제 헤드가드를 꼭 헤드가드 등 견고한 방호 장치를 설치를 하여야 하며 꼭 전조등 경보 장치를 부착되어져 있는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보공 부재의 설치 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해야 되고 조립된 부재의 장비에 버킷 등이 닿지 않도록 신호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며 원래 상하 작업을 동시에 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부로부터 낙하물 방호 설비를 하고 굴착면 등에 있는 부속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며 사용하지 않는 재료기구 공구 기계가 같은 경우는 그 작업 장소에 방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책임자의 감독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 이제 그 기계 굴착 작업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인 거예요. 발파에 의한 굴착인 거고요. 일단 앞에서 했던 게 이제 인력 굴착했고요. 이제 기계 굴착했고 이제 발파에 의한 굴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옹벽 축조, 깊은 굴착 작업, 지하 매설물 있는 경우, 기존 구조물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또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 발파에 의한 굴착일 때 발파 작업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발파 작업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 발파 작업은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 기준을 준수해서 하도록 하고 암질 변화 분화의 발파는 반드시 시험 발파해서 선행해서 실시하고 암질에 따른 발파 시방을 작성해서 진동치, 속도, 폭력 등 발파 영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의 출현 시 반드시 암질 판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발파 구간 인적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파 허용 진동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앞에 나왔던 암질 변화 구간이 이상 암질에 출현 시 암질 판별 실시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발파 허용 진동치를 준수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꼭 해당하는 건설공사 설계 기준 및 표준 시방성 등의 관계 법령 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요. 발파 시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 발파를 하래요. 시험 발파를 실시를 해서 진동파 속도, 폭력, 폭속 등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적정한 발파 시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옹벽 축조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이제 준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냐면 수평 방향의 연속 시공을 하지 말고 블록으로 나눠서 가장 작은 단위 시공 단면적을 최소화해서 분단 시공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기초 및 본체 구조물을 축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절지 경사면에 대해서 낙석의 우려가 있고 혹은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꼭 쇼크리트, 록볼트, 네트, 방수포라든지 이제 덮어두는 거 그리고 몰탈 등으로 인해서 방호 조치를 한다. 등으로 방호 조치를 한다. 네 번째로는요. 작업 위치 좌우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피 통로
대피 통로를 확보해 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옹벽 축조를 위한 굴착이에요. 제5절 깊은 굴착 작업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착공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질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책임자와 굴착 공법 및 안전 조치에 대해서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질 조사 자료는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하고 지하 수위, 토사, 안반의 심도 및 층두께, 성질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착공 지점의 매설물을 확인하고 매설물이 있다면 이설, 거치 보전, 계획 변경 등을 한다. 지하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요, 차수벽을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차수벽 또는 지중 연속벽 등을 설치하는 등 토합 계산에 의해서 실시하라고 하는 거고요. 토사 반출 목적으로 복공 구조의 시설이 필요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적재 하중 조건을 고려해서 그 구조 계산에 의한 지보공 설치를 하여야 한다. 깊이가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에는 아래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치마계, 응력계 등의 그 계측기기를 설치를 해서 흙막이의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트랜신 및 레벨 측량기에 의해 수직 수평 변이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측기기 판독 및 측량 결과 수직 수평 변이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했어요. 이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 및 자재를 이동시키고 배면 토합에 경감 조치를 하며 가설 지보공 구조의 보완 등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굴착 작업에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죠. 히빙 및 보일링에 대한 긴급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고 흙막이 지보공 하단부 굴착 시 이상 유무를 정밀하게 관측하여야 한다. 그 흙막이 지보공 하단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잖아요. 히빙과 보일링이 깊은 굴착의 경우에는 경질 안반에 대한 발파는 발파를 할 때 항상 시험 발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발파에 의해서 발파 시방을 준수하도록 하면 그 시공되어져 있는 엄지말뚝, 중간말뚝, 후방의 지보공 벽체에 진동 영향력을 최소화하게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진동 파쇄 방식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동을 억제하도록 해야 된다. 배수 계획을 수립하고 배수 능력에 의한 배수 장비와 배수 경로를 설정하도록 한다. 깊은 굴착을 할 때 이제 설비의 조립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인 거고요. 토사 반출용 고정식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조립해서 사용할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에요. 토사 단위 음반 용량이 기준한 버킷이어야 되고요. 기계의 제어는 안전율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각 부는 파일에 고정하도록 한다. 윈치는 이동 침하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와이어로프는 설비 등에 접촉하여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잔토 반출용 개구부에는 견고한 철책, 난간 등을 설치해서 여기 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개구부는 버킷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가능한 작은 것으로 하고 버킷의 경로는 철근 등으로 이용 가이드를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 굴착 시에 그 굴착 작업을 할 때에 이제 준수 사항인 거예요. 굴착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산소량이 18% 이상이어야 되며 발파 후에는 반드시 환기 설비를 작동시켜서 가스 배출을 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한다. 연결고리 구조에 시트 파일 또는 라이너 플레이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며 시트 파일의 설치지 수직도는 100분의 1 이내에 한다. 시트 파일의 설치는 양단의 요철 부분을 반드시 겹치고 소정의 핀으로 집안에 고정을 하여야 하며 그 링은 시트 파일에 소정의 볼트를 긴결하게 확실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토합이 컸을 때 링이 변형될 우려가 있으니까 스트러트 등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고 라이너 플레이트의 이음에는 상하 교합이 되도록 하며 굴착 및 링의 설치 위치와 동시에 철 사다리를 설치 연장하여야 한다. 철 사다리는 굴착 바닥면과 1m 이내가 되게 하고 버킷의 경로, 전선, 닥트 등이 배치되지 않는 곳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용수가 발생하면 배수 조치를 실속하게 하고 수중 펌프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 기계 굴착을 할 때 이번에는 이제 자재의 반입 및 굴착 토사의 처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인 거고요. 버킷은 후크에 정확히 걸고 상하 작업 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 버킷이 떨어져서 하부에 있는 작업자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버킷에 부탁된 토사는 반드시 제거하고 상하 작업을 하도록 한다. 자재 기구의 반출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달고 후크에는 해지 장치를 등을 이용해서 이탈 방지 조치를 하며 아크 용접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 전격 방지 장치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서 접지를 하도록 한다. 감전 방지 조치. 인양물의 하부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된다. 맞을 수가 있잖아요. 떨어져서 맞거나
그래서 인약물 하부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계고부에서 인약물을 확인할 경우에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구조물의 인접 작업. 조금 굴착 작업 중에서 조금 요거는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와 인접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이번에는 이제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고요. 지하 매설물이 인접할 때 그 사전조사 내용으로는 매설물 종류, 매설 깊이, 선형 기울기, 지지 방법 등에 대해서 굴착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굴착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해서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해서 시작을 한다. 두 번째는 굴착에 의해서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해서 지주나 지보공 등으로 이용해서 방호 조치를 취하도록 해라. 매설물의 이설 및 위치 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최소 1일 1회 이상의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하며 그 점검 사항에서는 와이로프의 인장 상태, 거치 구조의 안전 상태, 특히 접합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설물에 인접하여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주변의 지하 수위가 저하되어 안밀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강부의 보강, 매설물 벽체 누수 등에 대한 매설물의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도록 해야 되며 가스관과 송유관 등이 매설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화기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고 부득이 용접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폭발 방지 조치를 한 다음에 작업하도록 한다. 노출된 매설물을 대매우게 할 때에는 매설물의 방호를 실시하고 양질의 토사를 이용해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 이제 굴착 시 이제 준수 사항인 거예요. 기존 구조물의 기초 상태와 지질 조건 및 구조 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업 방식, 공법 등 충분한 대책과 작업상의 안전 계획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과 인접하여서 굴착하거나 기존 구조물의 하부를 굴착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굴착에 의한 진동, 치마, 전조 등 외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조사해서 이제 굴착 작업 시에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또 한 가지는 기존 구조물의 지지 방법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기존 구조물의 하부에 파일, 가설 슬라브 구조 및 언더피닝 공법 등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붕괴 방지 파일 등에는 브라켓을 설치하고 기존 구조물을 방호하고 기존 구조물과 사이에는 모래, 자갈, 콘크리트, 지반 보강, 야객재 등을 충진하여 집안의 침하를 방지하여야 된다. 기존 구조물의 침하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토질, 토층 등을 정밀 조사하고 유효한 혼합 시멘트, 야객 주입 공법, 수직 수평, 보강 말뚝 공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웰포인트 공법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의 침하에 충분히 주의하고 침하가 될 경우에 라우팅, 화학적 고결 방법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상태를 주의하고 작업장 주위에서 비상투입용 보강제 등을 항상 준비하도록 해야 되며 소규모 구조물의 방호에 있어서는 맨홀 등 소규모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 전에 파일 및 가설가대 등을 설치해서 매달아 보강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옹벽과 블록벽 등이 있다라고 하면 철거 또는 버팀목 등을 보강한 후에 굴착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기준인 거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 제26조에 보면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이 있어요. 굴착을 할 때는 항상 이 기울기가 항상 나오죠. 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그 안전보건 규칙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모래는 1대 1.8, 연암 및 풍화암은 이제 1대 1.0, 경암 1대 0.5, 그 밖의 흙은 1대 1.2라는 그 기울기 있었어요. 그 기준 사항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점토질이 포함하지 않은 사질의 집안의 경우는 굴착면의 기울기가 1대 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m 미만으로 한다. 만약 발파 등으로 인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집안이다. 아니면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집안의 굴착면의 기울기가 1대 1 이하로 하고 또는 높이가 2m 미만으로 해야 된다. 또 인근 주민이나 제3자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된다. 두 번째는 부적증의 처리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요거죠. 요게 이제 기출 문제였어요. 토석 붕괴의 원인.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과 이제 내적 원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일단 이제 외적 원인은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전달 능력이 증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 고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적 원인은 이제 전단 강도가 내부적으로 감소를 해서 이게 이제 붕괴되는 이런 사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냐. 그 부분이 첫 번째로는 사면과 변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절도 및 성도 높이의 증가,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의 원인으로 이제 그 외적 원인으로 인해서 토석이 붕괴된다. 그래서 요 작업, 굴착 작업을 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적 원인으로는 이제 전단 강도가 내적으로 전단 감소가 강도가 감소해서 토석의 붕괴가 되는 부분, 절토 사면의 토질 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 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5가지를 쓰라고 했어서 또 추가되는 사항을 보면 뭐 풍화작용이라든지 간극 수압의 증가, 동결융해 이런 부분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붕괴의 형태,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사의 붕괴 요 3가지만 쓰는 게 문제였고요. 더 자세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전체 쓰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붕괴의 형태에서 토사의 미끄러진 내림에 대한 광범위한 붕괴 현상이 있고 이것은 항상 일반적으로 완만한 경사에서 완만한 속도로 붕괴되는 거. 두 번째는 토사의 붕괴로는 사면 천단부 붕괴, 사면 중심부 붕괴, 사면 하단부 붕괴의 형태이며 작업 위치와 붕괴 예상 지점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얕은 표층의 붕괴는 경사면이 침식되기 쉬운 토사로 구성된 경우에 지표수와 지하수가 침투하여 경사면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것. 절도 경사면이 안반인 경우에는요. 파쇄가 진행됨에 따라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풍화하기 쉬운 안반인 경우에는 표층부 침식 및 전리 발달에 의해 붕괴가 된다. 깊은 절토 변면의 붕괴는요. 사지람과 전속도 층으로 구성된 심층부의 단층이 경사면 방향으로 하중 응력이 발생해서 전단력, 점착력의 저하에 의해서 경사면의 심층부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대량의 붕괴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 성도 경사면 같은 경우는 성도 직후에 붕괴 발생률이 높으며 낮은 불충분 상태에서 빗물이나 지표수, 지하수 등이 침투되면 공급 수압이 증가돼서 단위 중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붕괴가 발생하게 된다. 성도 자체에 결함이 없어도 집안이 원래 약한 경우에도 붕괴될 수 있으며 풍화가 심한 경사면과 미끄러져 내리기 쉬운 지층 구조의 경사면에서 일어나는 성도 붕괴의 경우도 성토된 흙의 중량이 집안에 부과돼서 부가하중이 돼서 붕괴된다. 또 요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요것도 딱 그 5점짜리 이렇게 문제 쓰기는 편한 것 같아요. 지질조사로는 이제 층별 또는 경사면의 구성, 토질 구조, 토질 시험은 최적 함수비, 삼축, 압축 강도, 전단 시험, 점착도 등의 시험이 있고요. 사면 붕괴 이론적 분석은 원호 활절법, 유한 요소법 해석, 과거에 붕괴된 사례 유무, 토층의 방향과 경사면의 상호 관련성, 단층, 화세대의 방향 및 폭, 풍화의 정도, 용수의 상황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해서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뭐가 있냐면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된다. 이 얘기는 항상 나오죠. 경사면의 기울기.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다시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여야 된다. 활동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고 경사면 하단부예요.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 등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말뚝, 관간, H형, 철근 콘크리트 등을 타입을 해서 집안을 강화시킨다. 또 이제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점검 사항인 거예요.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 이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지표면에 답사를 하고요. 경사면의 지층 변화 후 상황 확인,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탈락 유무, 점검 시기는 작업 전 후, 중이나 후, 비온 후 인접 작업 구역에서 발파를 한 경우에 실시를 해서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동시 작업을 금지, 붕괴 토석의 최대 도달거리 범위 내에서 굴착 공사, 배수관의 외설, 콘크리트 다설 작업 등 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붕괴 속도는 높이에 비례하니까 수평 방향의 활동에 대비해서 작업장 좌우에
대피 공간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작은 규모의 붕괴가 발생되어서 인명 구출 등 구조 작업 도중에 대형 붕괴가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붕괴변의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중 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에 복구 작업에 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